자, 오늘은 독특한 영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한 환자이지만 저희 병원 식구들만 보는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곳에서 라이브로 진행한 그런 환자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프로즌 숄더,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저희 병원 오셨고 약 2개월 정도 치료하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투블레이드, 열중셔, 인터널 로테이션을 물리치료적인 접근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 처음 상태 보도록 할게요. 열중셔 한번 해보십시오. 이쪽 어디까지 되는 거죠? 이 정도. 관절 범위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다른 거 보시면 다 많이 좋아졌죠.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완전히 굳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질 않으셨던 분인데 모든 부분이 다 양호해졌지만 투블레이드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아픈 걸 느끼시더라고요. 자, 이 환자분 치료 다 된 결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중시 한번 해보실게요. 더. 아까보다 낫지 않아요? 다시. 그러니까 마무리 밖에서 하실 건데요. 네. 아까 보니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이분은 수주 안에 열중셔도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치료 종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료 기간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많이 아파서 오신 상태에서 치료 시작 3개월 정도 만에 완치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부터 치료 접근을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같이 올릴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용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일반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블레이드를 위해서는 먼저 투블레이드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열중시어 하기 전에 바로 열중시어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아프고 오히려 부어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작업으로 숄더 자체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간접적으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범위를 넓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팔을 앞으로 쭉 뻗고요.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수프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강하게 하면서 어깨 자체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부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내측의 롬보이드, 능형근, 견갑골 내측부를 당겨서 견갑대 내전, 그 소위 스캐플러 내전을 어덕션을 유도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유도하면서 어깨 관절 자체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작이 되겠죠. 잘 안 보이시지만 상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보이네요.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뒤집게 합니다. 특히 이때 새끼손가락하고 링핑거 이 두 개의 손가락에 웨이트를 좀 주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 자체의 위크니스는 링핑거나 스몰핑거의 플렉서 머슬의 머슬 파워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작의 훈련을 하는데 라티스머스 도시, 활배근이라고 하죠. 광배근을 잡아 당겨 가지고요. 스캐플러를 디프레션을 시켜요. 디프레션의 부분적인 내전, 그 어덕션이 나오죠. 그 상태, 소위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긴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되면 환자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죠. 특히 관절이 굳었을 땐 더하죠. 세 분만 더 할까요? 하나, 반도, 둘. 모든 치료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관절의 범위가 늘어나진 않아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관절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션하고 에이비덕션은 뭐 워낙 지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만 좀 불편하죠. 열중셔를 보면 아직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하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열중셔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전면에 있는 코라코브라키알리스 머슬을 건드려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왜 건드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을 건드린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 주는데 호리존털 에이브덕션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유도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대로 팔을 옆으로 벌리고 선서 자세, 공을 던지는 자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해지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스타디를 하는데 스타디 중에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리존털 에이브덕션이 되면서 이제 공 던지는 것처럼 팔을 뒤로 제끼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인프라스피나투스, 극하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건드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팔을 밑으로 내리죠. 내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뭐 다 위험하지만 이거 할 때 어깨 쪽에 뻐근한 통증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대전,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인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를 시켜줄 때 아주 숙련도가 높은 선생님이 하시면 하실수록 노련합니다. 환자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지금 살살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숄더 조인트를 약간 트랙션도 시켜주고 하죠.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운동을 할 때부터 열중셔 동작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진짜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자, 개선된 상태를 확인하고요. 같은 부위에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줘서 조금 더 강한 운동을 실시하게 되죠. 이때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거는 조금 더 강한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저 부위의 넘니스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이번에는 약간 패시브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몸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신경을 건드려서 델토이드 파트, 소위 경관절 주변 파트를 넘니스 둔하게 만들고 투블레이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는 투블레이드를 하게 되죠. 저 포인트가 엑설라리 너브를 넘니스하게 해주는 APCT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걸 적용하게 되면요, 어깨 주변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 상태에서 직접 열중셔 동작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들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팔을 확 꺾어버릴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실시를 해야지되고요. 이거는 정말로 아주 능숙한 선생님이 하지 않으면 환자가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치료 접근이 되겠죠. 투블레이드 열중셔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글라이딩 개선을 위해서 투블레이드 열중셔 자세를 살짝 잡아주다가 아주 재밌는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열중셔를 살짝 하면서 트랙션을 좀 시켜주고요. 조인트 캡슐라 리가멘트를 조금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기 전에는요, 얼마나 환자의 관절이 부드러워지는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짜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죽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신경 치료를 같이 응용을 하게 되면 아프긴 해도요,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고, 그리고 또 운동 후에 욱신거림이나 고통이 덜하죠. 자, 제가 이제 시작하죠. 환자 옆구리를 잡게 합니다. 잡게 하고 단단히 고정시키고, 저는 엘보우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정통적인 프로트랙션, 리트랙션하고 좀 다르죠. 그냥 고정을 하고 엘보우 조인트를 움직여서 가능하면 프로트랙션 위주로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견관절에 유착된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조금씩 뜯어져 나가는 거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환자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가슴을 쫙 펴고 계셔야지 되죠. 자, 이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게 있습니다. 숄더 플렉션을 시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투블레이드 열중시어를 위한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굉장히 빠르고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을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자극을 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더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플렉션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펑션으로 보면은 플렉션하고 부분적인 에이브덕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는데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범위로 적용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욱신거리는 부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예측 가능한 현재 이분이 아프다고 느낄 만한 부위를 가볍게 APCT라는 저희 전기신경치료학계에 아주 좋은 기법이 있어요. 이걸로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최종적인 내회전 투블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메인 치료를 하게 되죠. 이게 메인 치료가 됩니다. 공략 포인트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주변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살짝 트랙션 시켜주고 이제 패시브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죠. 지금은 침대에 손이 닿질 않죠. 닿질 않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동작에서 이제 거의 침대까지 범위를 넓혔어요. 이게 매니플레이션이 되죠. 본래 이렇게 적용하려면요, MUA라고 해서 매니플레이션 언더 더 애너스테지아, 마취를 한 상태로 보통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전기신경치료는 마취 없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볼 겁니다. 이 최종 결과가 아까 처음 보셨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물론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환자가 아주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대략 일주일 전 영상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오셨는데 지금 이 상태를 훨씬 더 잘 유지하고 더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책대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책 무진장 좋아하고 책대로 해보려고 무척 많이 애를 쓰는데 배운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배로부터 배우는 그 학문 그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재도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했을 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했을 때는 좋아져라고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과연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네요.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 바로 이게 진보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발전된 치료법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완성된 치료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전보다 더 발전된 치료법들이 발표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기신경치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환자의 통증 및 기능을 개선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하신 선생님들,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 많아서 환자를 다루는 솜씨가 좋은데 한 5%가 항상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5%를 채워만 줘도 상당한 개선이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5%라는 거는 바로 통증이고요. 통증 조절이 잘 안 돼서 기능 치료에 접근하는 게 좀 많이 더뎌지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증 조절, 이걸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통증을 조절하면서 기능 개선을 해준다면 치료 기간은 당연히 짧아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모든 환자의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